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정치가 경제를 흔듦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폴리코노미입니다. 영어로 폴리틱스와 이코노미를 합성한 단어죠. 지금 미국에서는 지난달 27일 1차로 대선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에게 압승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1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서 트럼프에게 면책 얘기를 열어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처럼 재선할 가능성이 커지자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공약으로 자기가 재집권하면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고 특별히 중국산에는 60% 이상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그라미죠. 또한 대규모 감세 정책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따라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채가 잘 팔리기 위해서는 국채 금리가 높아져야 되죠. 이러한 예상에 따라서 지난 주 초 국채 금리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달러도 강해지죠.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 37년 만에 엔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채 환율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뒤흔드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주말 5일에 고용시장에 둔화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다우, 나스닥, S&P 500이죠. 모두 상승했습니다. 5일 발표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이 4.1%로 전월비 0.1%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가파르지 않은 고용 둔화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전환을 이끌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고, 지금 고금리 때문에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이 좋아하겠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금리가 내려간다는 예상이 힘을 얻자 주초에 올랐던 국채금리도 하락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안 좋죠. 약세장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래서 하방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지금이 상승장에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이 53,600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웨일 와이어 소속의 애널리스트 제이콥 킹이 마운틴 곡스의 고객 상환 물량이 대부분 시장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더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라는 것은 당시 일본에 있었던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14년 2월에 이 거래소가 해킹당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95만 개가 사라졌고요. 이 때문에 마운틴 곡스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 14만 개의 비트코인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고, 그래서 그 14만 개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 고객 상환 물량이 지금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장에 풀리면 당시 비트코인이 한 개당 600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 폭락해서 53,600달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고객 중에 돌려받은 물량을 시장에 내다 팔 것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마운트 곡스의 고객 상환 물량이 풀린다는 얘기는 하락장마다 매번 10년째 울거먹는 낡은 소재입니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 블록스트림의 최고 경영자인 아담 백스는 이전 하락장에서도 마이너스 30%에 달하는 하락이 6차례나 있었다고 예시하면서 현재 하락폭은 마이너스 26% 정도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현재가 일반적인 강세장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고 설명하면서 당황하지 말고 바닥에서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크립토콘트의 CEO 주기영 대표도 자기 개인적 생각은 상승 사이클이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현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중순까지 계속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 충고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마운트 곡수발 약세장이 지속될지, 아니면 당황하지 말고 현재가 강세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저가 매수하거나 기다리라고 하는 의견, 어느 쪽을 따라야 될지 각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가 강세장이라는 후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비트코인 차트 지난 5일간 무려 10%나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연초 대비로 현재 28%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미국 10년 물금리 주초에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올라갔다가 주말에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고용 보고서에 따라 다시 하락했죠. 현재 4.278% 수준입니다. 금선물 차트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2.88% 상승했고요. 그래서 현재 거의 온스당 2,400불까지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현재 거의 16%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 최근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배럴당 대략 83.6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S&P 500 차트 지난 5일간 1.4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거의 17%가량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특별히 반도체적 실적이 좋다는 발표가 나면서 많이 올랐죠. 2.48% 올랐습니다. 모처럼 만에 한 주 단위로 봤을 때 미국 S&P 500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현재 7.21% 상승한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트럼프 공약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고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는 공약에 따르면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요. 그렇게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채금리를 인상해야 사주겠죠. 그래서 시장은 국채금리 상승을 예상했고요. 그 결과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미국의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 37년 만에 엔 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난주 말 미국 고용 보고서에 고용 둔화세가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자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채권금리도 따라 내리죠. 그래서 채권시장의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10%가량 하락했고요. 그러나 강세장에서는 30%에 달하는 하락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현재 하락폭은 마이너스 26%이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계속 보유하라고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꽤 드론에서는 포트폴리오로 35, 35, 10, 20의 비율로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S&P 500의 35%, 그래서 에이스 미국 S&P 500, 미국 고배당주 35%, 그래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35%, 금 10%, KRX 금의 10%, 그리고 암호화폐의 20%.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의 20%, 이더리움의 그 20%에 80%를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달 이 비율로 투자해 나갈 것을 권유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구절은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읽으면 매우 도움이 되는 바울의 말씀이죠.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 외양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영광, 그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죠.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바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주간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늘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